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181번 영상입니다. 지난번 180번 영상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가 자국의 MRCA 기체가 수호이 57-2가 거의 선정되었다라는 식의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나가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이 댓글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을 좀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이유는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 이탈리아 전문가가 러시아 기체가 안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해당 댓글들은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정리를 했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호이 57은 양산이 불가하다, 따라서 불완전한 기체이다. 그리고 페이사 레이더가 달려있는데 이를 A사 레이더로 변경할 시 반도체를 서방에서 도움받는 러시아는 절대 생산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리님이 남겨주신 내용인데 지정학적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국토 형상을 고려할 때 최대 항속거리는 필수 요소다. 그리고 이런 최대 항속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기체는 단지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기체는 러시아 수호이 57뿐이다. 따라서 KF-21은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말레이시아 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지도를 확인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위쪽으로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육지 쪽으로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분포해 있고요. 오른쪽 지도상의 오른쪽 우측으로는 이제 필리핀이 위치해 있습니다. 빌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큰 섬으로 이 두 국가가 현재 나눠져 있고 이게 길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대충 말레이시아 왼쪽 섬의 센터로부터 이쪽까지 찍으면 거리가 1300km,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체들이 커버할 면적들을 계산해보면 대략 2000km는 훌쩍 넘는 거리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KF-21의 항속거리 2900km를 고려해볼 때 말레이시아가 왜 최대 항속거리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레이시아의 지정학적 요구 조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세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호이 37부터 당장 생산해야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수호이 57까지는 힘들다. 네, 이것도 이탈리아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급한 T-90 생산 무시하고 아르마타 생산하는 꼴이다. 네, 전혀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을 확인해보면 말레이시아는 바보가 아니다. 러시아는 지금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신무기 개발은 어마무시하게 어려울 것이다. 즉 이 말은 말레이시아가 원해도 러시아가 팔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도 이탈리아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확인해 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탈리아 전문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레이시아 MRC의 기체 요구 조건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루려면 말레이시아가 어떤 내용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 리콰이어먼트가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가 진행하는 MRCA의 요구 조건은 첫 번째, 쌍발 엔진일 것, 두 번째, 높은 전투 지속 능력을 가질 것, 그리고 세 번째, 지속 비행 시간이 길 것, 이거 아까 언급했죠. 그리고 네 번째, 공중 급유 기능이 있을 것, 다섯 번째, 다양한 작전 능력을 갖출 것. 다양한 작전 능력이라 함은 공대공, 공대지, 근접 항공 지원, 그 다음에 적들의 공급을 차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타격 능력, 대함 능력, 이것도 지금 말레이시아의 지도를 확인해 볼 때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공망 억제 등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머리에 잠시 두고 이제 이탈리아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탈리아의 군사 전문지 아날리시 디페사의 내용이고, 어널리시스 디펜스 이런 뜻이래요. 이탈리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번역기를 돌렸고요.
잠시 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제가 인용을 하는데 아무 데이터나 또 인용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이트가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쓰는 그 기자분이 관련 내용과 경험과 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분을 잠시 설명드려보면, 이분은 뭐 파르마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공군이 발행하는 매거진에서 이 활약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는 아날리시사 디페사, 이거 지금 해당 매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13년에 러시아로 가서 뭐 군사학 관련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러시아 항공 및 국방 분석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주로 다루는 내용은 러시아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가의 군사, 항공 이런 내용들을 독점 컨텐츠로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이분은 러시아 관련된 항공 국방 분야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확실히 이런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 확인해 보면 제목은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2를 도입할 것인가 고요. 요약을 간단히 해보자면, 기사 내용이 길지만 이것도 또 엑기스만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제 설명드린 2013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의 5세대 기체 전투기인 수호이 57-2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 시기는 빠르면 26년, 늦어도 35년을 예상하고 있다. 세 번째, 계약 조건은 한 비행대대를 선 도입 후 두 번째 비행대대를 옵션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자분이 이런 조건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리뷰하고 온 MRCA의 요구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체를 몇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예로 든 기체를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먼저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터키의 칸입니다. 어제 말레이시아의 매체에서는 칸도 유력하다라고 이제 했지만 제가 이유 없이 빨간색으로 제외를 했고, 이 이탈리아 기자분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음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요. 기체 리스트에 없다. 그리고 이제 후보 기체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스웨덴 그리펜, 그리고 슈퍼호넷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자분도 마찬가지로 이 기종들은 현재 노후 기종이기 때문에 딱히 유효한 리스트에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남은 기체는 무엇이냐, 즉 예상 기체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기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어제 말레이시아 리스트에는 F-35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F-35를 끼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분의 의견이니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설명한 근거를 들어보면, 먼저 KF-21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했는데 뭐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가 안 되었다 정도로 간단히 코멘트를 남기셨고요. 자, 그 다음에 수호이 27-2에 대해서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분은 러시아 항공 군사 전문가가 맞으세요. 수호이 쪽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하신 것 같고, 먼저 수호이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 러시아 항공우주국이 현재 소규모로 기체를 운용 중이다. 그리고 KNA-APO에서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투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7월 28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외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만나 수호이 57-2에 해당 계약에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당시 지난달 7월 해당 회담에서 브릭스의 관계 강화를 표명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수호이 57-2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근래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2019년부터 미그 29와 수호이 30 MKM을 러시아의 뭐 신형기체 교체를 하는 조건, 즉 여기서 말하는 신형기체는 SM 버전이겠죠. 이 기체로 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에서 수호이 57을 단일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언급을 하고 기체 공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은, 야, 수호이 57은 KF-21 혼자 가는 게 뻘쭘하니까 그냥 들러리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기자님의 말씀으로 볼 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었다, 수호이도.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현황을 파악하면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긴 했는데, 그렇지만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의 기체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게 잘라보면 결국 7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내용은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이유와 매우 동일합니다. 뭐 80% 이상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는 다양한 산업 복합체에 대해서 현재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네, 이런 부분 다 이해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즉 관련 장비 및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레이시아 역시 간접적으로 타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이 말은 말레이시아를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군사 제품 구매 국가에 카사 제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말레이시아가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러 전쟁으로 러시아 국방부가 군사산업 전반에 대한 강한 공급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자기네 전쟁을 하기도 바쁜데 타국을 위해서 장비를 공급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당 압박은 신규 생산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 즉 신규는커녕 중고품조차도 해외에 판매할 실정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현재 수호이 57은 러시아 항공우주국에조차 원활한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4번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현실적인 기체인 수호이 35에 대한 집중으로 57의 공급은 더욱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기체를 공급하는 곳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수호이 35도 지금 생산하는데 빡센데 57은 더군다나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우리 KF-21을 일방적으로 까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레이시아의 그런 매체에 자료를 설명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를 먼저 좀 어떻게 보면 빌드업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러시아 통일하는 기자분도 이 관련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냉정하게 이 기자분이 러시아를 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러시아를 깠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KF-21이 좋다, 그래서 이게 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요약은 말레이시아 MRCA 기체 사업에서 KF-21이 좋은 위치에 있다. 다만 그것은 KF-21의 능력이 모든 조건을 MRCA의 요구 조건을 만족해서가 아니고 단지 다른 후보로 있는 기체들이 그 능력 또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KF-21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오늘도 국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뽕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또 많은 악플을 달아주실 것 같지만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준비해 왔고 또 이러한 준비 때문에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KF-21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수주 내용들 두 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편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외신 자료가 없으면은 이제 한번 찍어 봐야겠죠? 어떤 나라가 수출 가능성이 높을까? 다음 편에서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팩트남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